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행복한 가을 맞으시고요. 요즘 미술시장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또 보면요, 우리 주변에 정말로 화가님 열정적으로 삽니다. 끊임없이 열심히 합니다. 작품이 거래되지 않아도 그림 그릴 기운만 있으면 족하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한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예술가 활동으로 밤을 지새고 날을 지새웁니다. 존버의 길을 갑니다. 이럴 때 보면 참 존경심 우러납니다. 근데요, 작품이 팔리지가 않죠. 정말 힘이 든 세상이에요. 호당 10만원 하나, 호당 100만원 하나 팔리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자존심 세울 요량으로 호당 50만원, 100만원 해버립니다. 심지어는요, 팔리지 않으니까, 팔리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어떤 작품에 대해서는 작품 1억 이렇게 써놓기도 합니다. 참 이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51회차 박정수, 감기 걸린 만평이님, 추위 타는 만평이님, 가을 타는 만평이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분들 건강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씩씩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오늘 이야기는요, K아트가 글로벌화 되지 못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우리 존버라고 그러죠. 전나 버텨오신 수많은 예술가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진짜로요, 감히 말씀드려보지만 모든 예술가의 작품은 세계 최상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광고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저기 10월 21일부터 토요일마다 감상의 투자를 더하자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미술계에 일어나는 미술시장이 절세 이야기로 미술 뒷얘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철학적인 얘기 전혀 안 합니다. 감상의 투자자를 다하다는 이름으로 토요일마다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요, 자세히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요, 730-9199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기 작품이 지상 최고이기 때문에 예술가님들은요, 자기 자신이 제작한 작품에 지나칠 정도의 애정을 쏟습니다. 너무나 지나친 자신감과 애정 때문에 본인의 작품을 제외한 모든 작품을 그저 하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지적질이 습관화되어 있죠. 저건 어때, 저건 어때. 자기 작품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자기 작품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대신에 저는 그거예요. 그 소중한 작품을 미술시장에 데뷔를 시키고자 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애정을, 쏟았던 애정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까지 좀 외면하고 손을 떼야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여기다 화가의 작품을 연예기획사의 데뷔하지 않는 연습생이라 비교하기는 좀 못하지만요, 연예기획사에서 연예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듯이 자기 자신의 작품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언뜻 해봅니다. 연예기획사에서 소속되어서 연습생에서 데뷔하기 전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답니다. 특출한 경우는 금방금방 걸리기도 하겠지만요. 그러다가 데뷔를 하게 되면요, 온갖 행사나 방송에 잘잘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출연료에 급격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지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뜰 때까지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냥 무식하게 무대뽀로 미술시장 화가를 기획사로 생각을 하고 미술 작품을 데뷔하지 않은 연습생이라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같지는 않죠. 얼토당토 않지만 한번 해보자는 거죠. 화가들이 첫 전시회, 소위 말하는 데뷔죠, 하기 전에는 작품 열심히 제작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전 날짜 잡아놓고 온갖 걱정 다 합니다. 연습 기간으로도 보자고요. 그러고 나서 데뷔를 합니다. 마음 두구름거리면서 전시를 열고 주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작품을 선보였습니다만 별 소득 없이 끝납니다. 부모님이나 후원자가 사회 인사가 아닌 이상 출중한
뭐 어떤 사회적 여건이 있지 않은 이상 말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전시를 합니다. 세 번째 전시를 끝나고 나면요, 우리 화가님들요 벌써 스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흥행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타의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예술가의 자존심이라고 치부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취급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뚜렷한 흔적도 없이 개인전 10회, 20회가 넘어갑니다. 그때부터는요 완전 대스타입니다. 대스타. 그러면 스스로 위로합니다. 아직 세상이 내 작품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돼. 내 작품은 우수하고 월등하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고 있음이지 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쯤만 하더라도요, 개인전을 하거나 하면 많은 분들이 함께 오프닝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였었죠. 품앗이 모임이기도 했었습니다. 서로 외롭거든요. 서로 축하해주면서 외롭지 않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돈잔치도 많이 했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디프리 비용 100만 원씩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오픈 파티는 단출해졌죠. 도움이 안 되면 서로 외면한 시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트 페어도 많아지고 뭐 스타 작가도 쏙쏙 등장하고 뭐 좀 자기지도 느끼고 비교하니까 좀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는 시기도 합니다. 해외 진출도 말고 많아졌고 하여간 뭐 지금 열심히 바쁜 미술시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끼지 못하는 수많은 화가들은 여전히 힘겹습니다. 그냥 버티는 생활, 존버 생활이 몸에 익어서 힘들다는 느낌조차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워낙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외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리그를 기념하거나 나 자신을 으쓱하는 것은 여전히 최고이죠. K-드라마, K-팝 그러면서 이제는 K-아트, K-미술이 때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본인의 작품에 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류 시대에도 이기 때문에 미술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죠. 이런 걸 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말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류가 아니라 하류 같습니다. 좀 욕 좀 합니다, 진짜로요. K-미술이 글로벌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한다는 명확한 답을 저는 솔직히 잘 못 냅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한국 미술이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원래 그러잖아요. 대안을 내거나 칭찬을 얻으면 흠집자기 참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저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품을 수출하지 예술가의 스토리는 수출하지 않으려고 해요. 수출할 기회도 못 잡아봤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화가의 작업실을 가고 직접 대담을 하죠. 그 작품이 생기는 스토리를 알아야 되니까요. 스토리가 안 팔리기 때문에 그림이 팔리지 않는다. 물론 이게 창이냐 방패냐 어느 게 먼저냐 이런 얘기 갈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스토리가 먼저 판매가 되어야 그것을 담긴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면서 여기 스토리 있어 라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흔히 말하는 거 있죠.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 30년 이상 그냥 버티기만 해오신 수많은 예술가님들, 그 대가님들께 감히 한번 지금 말씀드려봅니다. 지금도요, 정말 최고의 작품을 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죠. 시절만 못했죠. 좀 심각한 부분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누구를 막론하건 화가는 그림이 팔려야 됩니다. 그림을 팔아서 돈을 사죠. 돈을 사야 물감도 사고 밥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 이게 정말로 감히 건방지게 말씀드려 봅니다. 언제 팔리겠지 하는 희망부터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이 시간을 좀 먹고 세월을 좀 먹습니다. 자기의 마케팅을 좀 먹고 있습니다. 팔리겠지는 없습니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안 팔리니까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나는 팔리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 입에 넣지도 마세요. 꺼내지도 마세요. 팔리는 그림 못 그립니다. 정말 팔리는 그림이 뭔지 알아야 그리죠. 우선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견주면서 어깨에 들어가 있는 세월의 무게를 삭제시켜야 합니다. 뽕을 버리려는 거죠. 그냥
다른 말로 하면요, 쪽팔림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연예기획사에서 초보 사람들, 연습생들 데뷔시킬 때, 그 데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경험합니까? 화가님의 작품 데뷔시켜야죠. 화가가 유명하면 뭐합니까? 예술 작품도 같이 유명해져야죠. 연륜을 버리고 예술을 위한 예술, 고급 예술, 마음의 양식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본인은 힘겨워도 작품만큼은 지상 최고의 스타로 취급하는 것 정말 인정합니다. 연예기획사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예기획사에서 연습생이 데뷔하듯이 자기네 자신 작품이 초보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연기가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을 얻지 못하면 꽝입니다.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화가의 명성을 키우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글로벌되기 위해서는 화가의 명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로 데뷔한 사람이 대본을 잘 만나거나 감독의 눈에 띄거나 해야 하듯이 자신의 작품에 애정이 깊더라도 좀 막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건 갤러리를 운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갤러리가 필요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기획할 수 있는 화가의 작품이 필요합니다. 화가와 갤러리가 함께 화가의 작품을 기획하고 지원하고 흥행가도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작품을 데뷔시킨 이후에 크게 나갈 수 있는 기획사 역할을 화가와 갤러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작품이 먼저가 있습니까? 최고죠. 그러니까 매니저가 되어야 됩니다. 방식에 대한 거죠. 갤러리와 화가가 작품에 대한 매니저 역할은 다릅니다. 그거는 갤러리와 갤러리스트와 아티스트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유지하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한 몸이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갤러리랑 아티스트 한 몸이 되어서 딴 몸이지만 다른 영역, 다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자신의 작품 이것저것 행사에 끼워 넣기도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좀 막 다뤄야죠. 자신 소위 말하는 엔터테인먼트가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연기 경력 20년 되어도 주목받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화가 이 음반을 여러 번 냈어도요. 텔레비전 출연 한번 못하는 가수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지난 회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0년 작업했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연예인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작품에 감정이 담겨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감정이 아닌 새로운 감정, 다른 감정, 엉뚱한 감정을 찾아내야 합니다. 화내는 감정, 우픈 감정, 비통한 감정, 고독 감정 이런 것들은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일반 사람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그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프로답게 감정을 그대로 시각화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파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고통을 감내해야 우리나라의 미술이 글로벌화될 수 있는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예술가의 고통인데 간혹 보면요. 그림 그리는 시간의 노동, 그 다음에 직업병, 팔이 아프다, 뭐가 부었네, 힘들어네 하는 것, 재료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예술가의 고통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예술가의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그림이 아니라 새로운 사유, 새로운 생각, 그다음에 알 수 없는 것을 탐구해야 되는 고통들, 이것들이 예술가의 고통이죠. 생각이 다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합니다. 화가는 30년 경력이지만 30년 경력의 화가의 작품이 신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는 글로벌화될 수 있는 체계를 다 갖췄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30년의 시간, 20년의 시간, 지금까지 그려왔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작품을 조금 덜 소중히 여기면서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예술가의 가치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